오늘 키워드를 같이 정리하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다항식과 2차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는 어떤 수식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항이나 계수나 뭐 이런 차수나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또 어떤 의사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2차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것은 1차식이었는데 그래서 1차 방정식도 봤었는데 2차식이 등장하는 것 때문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충분히 쉽게 어렵지 않게 공부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을 곱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분배 법칙, 계산 규칙 중에 하나인데 그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곱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쉽게 계산하기 위한 전개시키기 위한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배 법칙에 대한 내용도 이제 오늘의 키워드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결국 우리는 이러한 다항식들을 곱하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눗셈 역시도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뒤에 나와 있는 항 또는 수 또는 식은 그 역수를 취한다 해서 또 역수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역수라고 한다는 건 옳지. 곱했을 때 1을 만들어내는 그 서로에 대한 수를 또는 서로에 대한 식을 그 수 또는 그 식의 역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분모 분자 자리 바꾸는 것으로 이미 초등학교 때 한 번쯤 보았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개념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내용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키워드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념편 보게 되면 개념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음과 같은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개념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2차식 의 덧셈 뺄셈. 그래서 다항식과 2차식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덧셈과 뺄셈. 뺄셈. 네, 뺄셈.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자, 제목부터 이렇게 달아놓고 나니까 이 얘기 할게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을 더한다거나 뺀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항들이 더하기나 빼기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다항식에서 결국 더하거나 뺀다고 하는 건 뭘 이용해서 더하거나 빼죠? 동류항들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같을 동자, 무리 류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즉 문자와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것들이 동류항이에요. 수는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야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동류항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에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들끼리의 합과 또는 차로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3x-4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항식과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x 2차식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2차식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가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다항식들 간에 이 다항식 하얀색과 노란색의 덧셈을 같이 계산을 해보자. 더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덧셈 기호에 의해서 3x하고 2x가 서로 동류항이 될 것이고 같은 종류의 항끼리는 그 개수끼리 덧셈을 하면 되겠구나.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와 플러스 3y. 자, 이때 마이너스 4y와 플러스 3y가 동류항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들끼리 골라내면서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5. 얘도 동류항이죠. 상수항으로서 동류항.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 이게 덧셈 뺄셈이에요. 어려워? 아니요. 안 어려워요. 만약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턱하니 이렇게 걸려져 있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상황이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 앞에 나와 있는 식 그대로 적겠습니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었는데 그것에서 얘를 빼겠다라고 한다면 다항식 전체를 빼는 상황이죠. 뭐라고요? 다항식에 나와 있는 각 항을 전부 다 빼버리는 상황이니까 얘 마이너스 부호가 골고루 분배되듯이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5가 되면서 이것을 앞에 나와 있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과 계산하였더니 그때는 어떻게 된다? 3x 마이너스 2x니까 x 될 거고요.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7y가 될 것이고 플러스 1 플러스 5가 되면서 플러스 6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다항식 간의 덧셈 및 뺄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어렵니? 아니에요. 할만합니다. 그죠? 다항식의 덧셈 뺄셈 할만해요. 그럼 나아가서 2차식은 뭘 2차식이라고 하고 또 2차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2차식과 2차식의 덧셈 뺄셈 제목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고요. 2차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차수가 옳지 2차인 거. 차수라는 건 뭔데? 우리가 문자와 식을 공부하게 될 때 그 문자가 곱해진 횟수, 즉 문자에 따라 붙는 그 지수를 차수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처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때 2차의 개수가 0이 아닌 이런 식을 가리켜서 모두 다 통틀어 뭐라고 한다? 얘를 2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2차식.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던가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던가 5x제곱 뭐 마이너스 5x제곱 이라던가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다? 2차식이라고 한다.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래서 선생님 그럼 2차식은요. 1차항 있는 것은 1차항이 있으면 또는 없으면 아니면 상수항만 2차항과 상수항만 있으면 2차항만 있으면 이런 것 다 통틀어 다 2차식인가요? 네, 2차식입니다. 뭐만 0이 아니면 돼? 2차항의 개수만 0이 아니면 얘는 2차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2차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 2차식들끼리도 그렇고 2차식과 1차식들의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아니면 2차식과 상수항 사이에서도 그렇고 식을 더하거나 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이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용어가 뭐라고? 옳지. 동, 류, 항. 중국집 이름 같네요. 동류항 짜장면 하나. 자, 동류항. 뭐라고요? 같을 동자 무리 류자. 같은 무류. 같은 무리끼리. 차수도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모두 같아야 돼? 옳지. 문자도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5x 제곱하고 플러스 2a 제곱하고 나왔다고 합시다. 선생님 둘 다 2차니까 이거는 두 개 더하면 안 되는가요? ax의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안 돼. 얘는 문자하고 차수가 같아야 동류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끼리 더하려고 했을 때는 얘가 여기까지 끝이야. 여기까지가 끝.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끝.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동류항들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는 2차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이런 식의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어때요? 개념 1에서 어려운 거 있습니까? 아니, 오늘 배우는 개념에서는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 할 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계산 과정을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풀이노트에 조금 정리해 가면서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보일 거예요. 뭐가 보여? 내가 실수로 틀렸다면 어디에서 계산 실수가 일어나는지 보일 거예요. 특히나 마이너스 음의 부호가 각각의 항들로 분배되는 경우, 뺄셈했을 때 경우 이런 데 일어나는 실수들 많이 줄여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찾아야 돼. 못 찾으면요. 영영 안 찾아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을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알겠죠? 사실 그렇게 찾는 것도 선생님 반대야.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남들이 감시하듯이 그렇게 보게 만들죠? 스스로 하십시오. 스스로. 자, 두 번째 개념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단항식이다, 다항식이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다항식의 곱셈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예 이제 개념 두 번째로 단항식, 곱셈, 나눗셈, 다 쓰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살펴볼 건데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일단 항 하나를 우리가 이제 라지 A, 라지 B라고 하는 문자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항과 B라고 하는 항의 합을 어떤 단항식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C라고 하는 식을 곱했다. 그러면 얘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분배시키면 된다라고 했어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서 이렇게 분배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되는 거야? AC 곱하기 더하기 BC. 자, 이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네. 만약에 이렇게 다항식과 다항식 곱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이라고 해서 C가 뒤로 갔다고 하더라도 골고루 곱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주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면 이거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해서 다항식과 다항식 곱셈은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는 곱셈이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나눗셈인데 사실 나눗셈도 결국에는 나눗셈의 정의, 즉 분수의 정의로 풀 것이냐 아니면 곱셈으로 바꿔서 풀 것이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요. 자, 보죠. A 플러스 B를요 또는 A 마이너스 B를 C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나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나누는 식은요 나누어지는 식은요 나누는 식과 비교했을 때 나누어지는 것은 분자로 나누는 것은 어디로? 분모로 갑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분자, 나누는 것은 분모.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분수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한다면 A 플러스 B를 나누겠다는 것이로구만. 뭐로? C로 나누겠다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돼요. 결국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그거니까. 예를 들어 4 나누기 2를 했다 그런다면 2분의 4. 7 나누기 3 했다 그런다면 3분의 7.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의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그럼 마찬가지 여기 가로 아래 있는 거 먼저 계산한다고 하는데 식으로 정리했을 상태가 이게 전부 다 끝. 최종적인 정리 상태니까. 이걸 C로 나눴다라고 한다면 분자로. 분모로. 됐나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 있었고 다항식이. 그것을 C로 나눌 건데 곱셈,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수는 역수 취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역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역수가 등장을 했을 때 얘가 어디로? A로, 얘가 어디로? B로 이렇게 골고루 분배되어 곱해집니다. 어때? 이건 좀 쉽니? 그럼 너는 C분의 A가 되고 플러스 C분의 B가 되면 되겠군요. A 곱하기 C분의 1이 C분의 A고 B 곱하기 C분의 1이 C분의 B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쉽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이거나 이거면 얘는 이건데 이들이 달라요. 막 이래 또. 다른 거야? 같지. 얘가 결국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인 거죠. 얘가 결국 분모 C라고 하는 것을 공통분모로 가지면서 한 번에 적자고 한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얘나 이거나 똑같은 거. 그죠? 다 같은 이야기. 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눈다라고 한다고 기억하면 곱셈은 분배 법칙에서 분배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나눗셈은요. 다음 같은 두 가지 방법. 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거나 아니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푼다거나 풀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에다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직관력을 약간 첨가하면서 왠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확신을 주게 되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쵸? 다항식과 다항식 곱셈 개념 세 번째입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그 얘기예요.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겠다. 이 이야기는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뒤에 나와 있는 식 역수 취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곱셈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곱해갈 것이냐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 식에 대한 정리를 교환에 이제 알맞게 잘 적어놨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얘기 한번 먼저 해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계산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 왔었어. 분배 법칙을 써서 하지 않았었어요. 선생님 물어보죠. 2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3 1 더하기 5 할까요? 1 더하기 5. 자, 이걸 계산하라 그러면 그 누구도 이 답을 찾는데 30을 찾는데 그닥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떤 계산을 했니? 2하고 3하고 더하고 1하고 5하고 더해서 곱하라면서요. 그래서 6, 5, 30 이렇게 나왔는데요. 맞아. 그런데 우리가 단항들이 모여진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곱에서는 그 각각의 항들끼리 더 이상 계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더 이상 되지 않았으니까 덧셈이나 뺄셈의 기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3처럼. 그래요? 자, 그러한 다항식들이 만들어진 것들끼리 다항식들끼리 곱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곱하는 것으로 나타낼까? 얘를요. 이런 식의 표현이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5. 그래서 계산했더니 1은 2, 2, 5, 10, 3일은 3, 3, 5, 15. 그래서 30. 아유, 선생님. 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못하러 이렇게.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뭐라고요?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그 식을 전개식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뭘 이용한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식으로 표현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다항식과 C 플러스 D라고 하는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쭉 전개된 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A와 C를 곱하고 뭐 1번 할까요? A와 D를 곱하고 B와 C를 곱하고 B와 D를 곱한 걸 각각의 부호대로 쭉 연결시키자. 불러. 시작. 그래서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 그게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이 곱이되는 거예요. 무슨 법칙? 이렇게 하는 걸 분배 법칙. 이해됐니? 분배 법칙. 그죠? 단항식을 다항식에 분배시켜서 계산을 정리했던 것처럼 다항식들끼리도 이렇게 골고루 곱해서 쭈루룩 다음과 같이 덧셈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더라. 그렇다고 해서 얘가 뺄셈인데 덧셈을 막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옳지. 그래서 그 부호 관계는 곱해질 때 각각의 개수에 관련된 그 부호 관계를 따라서 정리해주면 되고요. 해서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 적용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곱셈 공식으로 넘어갈 건데 이 곱셈 공식을 푸는 것도 그래요. 결국에는 분배 법칙의 그 풀이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린 곱셈 공식을 외우라고 하느냐? 그건 잠시 뒤에 문제를 풀고 나서 설명을 하죠. 어쨌건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분배 법칙에 의해서 다항식의 곱셈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고 났더니 뭐가 나오더라? 동류항이 보이더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두 다항식입니다. x에 대한 1차식의 다항식. 그러면 얘를 분배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불러봐. 시작. x제곱 마이너스 2x 이러고 나오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대로 분배시켜서 정리해봐. 그러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그러고 났더니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동류항이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누구하고 누가? 얘하고 얘가. 그럼 얘 두 개의 또 x에 대한 1차항으로 동류항을 정리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옳지 x 마이너스 2로 마지막까지 동류항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에서 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화되는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다항식 간의 곱에서 예를 들어 x, y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다면 어떤 특정 항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굳이 얘를 구해서 x제곱인 거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뭔데? x, y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데 특정 항에 대한 개수를 찾으라고 했을 때 굳이 전체를 전개시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물론 뭐 서술형에서 전개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개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x가 누구를 만났을 때? y 만났을 때 xy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xy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xy를 만들 수 있는 게 다음 뒤에 항이 없죠. 다음 이 y가 xy를 만들 수 있는 건 누굴 만났을 때? 그래요. 얘를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플러스 xy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구 만나서 xy 만들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마지막 남은 한 개야. 마이너스 1이 x 만나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xy는 나타나지도 않겠네. 만약에 뒤에 곱해지는 항 중에 xy가 있다면 모를까?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게 되면 얼마? 0 되겠네요. 그러니까 xy 개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0. 그죠? 0. 해서 다음과 같이 특정 개수를 찾으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복잡한 식이면 식일수록 굳이 다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문제의 답안들을 찾아가기 바랍니다.